무비를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 조영구가 전해드리는 영화 속 이야기 무비스 토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미국 국무부에서 상영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권 문제를 다뤘기 때문인데. 빨리 찰리, 여기 위험한 버스 뒤로 가, 뒤로. 우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두고 이제. 너무 여유가 없네, 시간이. 살아있대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어미가 돼가지고 저희 아들 꼭 살릴 거고요. 정말 북한 정권이 아니면 이 한국까지 탈북자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The regime told us we are living in utopia. 오늘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자, 비욘드 유토피아의 주인공이자 우리 탈북민의 구세주인 김성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입니다. 이번 비욘드 유토피아로 전 세계의 탈북민의 인권을 다루고 그들의 실상을 알리게 된 자리에 이렇게 초청되고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성훈 목사님. 벌써부터 비욘드 유토피아가 각종 모든 상을 휩쓸고 있다면서요? 저도 뭐 자다가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요. 그렇죠? 지난해 3월에 이제 썬댄스 영화제라고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6만 편 정도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2편을 선정하게 됐는데. 아니, 6만 편의 다큐멘터리 중에 12편에 선정이 됐어요? 예. 와, 그런데요? 또 5,000대 1을 뚫고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그곳에 출품되고 관객상까지 받는 영광을. 미국 국무부에서 상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서운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가 썬댄스 영화제 나올 때도 미국 내에서는 뭐 열광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언론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북쪽에서 너무나 나이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문제, 민족의 문제는 우리 국내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탈북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 비욘드 유토피아의 감독님이 미국 분이라고요? 그것도 서운해요. 이게 마들렌 개빈 감독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국내에 있는 감독들 목숨 걸고 일하셨거든요. 저하고 천국의 국경 밀항이라는 걸 찍을 때도 거의 한 7년 동안을 바다를 통해서 탈북자를 구출하고 같이 다 찍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노랑머리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현지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이제 외국인들은 그걸 현지에 직접 가지 못하는데 우리 동양에 있는 그 카메라나 감독들은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아유, 그러면 저도 뭐 여러 번 총을 맞을 뻔했고 끔찍했던 거는 제가 지나오고 나니까 거기가 지뢰밭이었던 거예요. 왜 동남아에는 그 전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나 라오스 국경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 이제 지뢰를 매설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오다가 그게 터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을 같이 넘고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야, 그분들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외국에서 찍어가지고 거꾸로 한국이 조명을 받는다? 좀 그거보다는 그렇죠. 한국에서 찍은 정말 우리 감독들 역량이 있는데 오히려 외국에 이런 것들을 내놨으면 그런 그렇죠. 아쉬움이 조금 저는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 감독께서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제안했을 때 어떠셨어요? 보자마자 그 얘기를 꺼내길래 노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큐멘터리가 아무리 잘 찍어도 사람의 한 생명보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이걸 촬영하다 보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국인 감독들이 이런 사람이 더 고생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빈 감독이 왔는데 사실 그 다름이 조금 있었어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저희들한테 그 배려를 하고 협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은 목사님에게 그 이름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찍든 간에. 그러면 그 감독님이 무조건 목사님께서 하신 대로 하겠다. 네네. 그럼 저도 감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감독님, 그냥 따라서 찍어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고 경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분도 내 주장은 펼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찍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지 중국을 벗어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큐멘터리니까 있는 그렇죠. 그대로 찍겠다. 그래서 허락하게 된.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탈북민만 1000명을 넘게 구출하셨고 정말 우리 탈북민들의 구세주이신데 아니 목사님을 하시다가 어떻게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쪽 일에 뛰어들게 되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첫 저희 은사 목사님하고 제가 중국의 그 북한 국경지대인 두만강에 가게 됐어요. 시체들이 떠내려오고 부하들이 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많이 아팠어요. 얼마 안 지나서 사실 저희 와이프가 북한 이민군 중대장이었는데 그래요? 예, 그 두만강을 넘어온 거예요. 예예예. 그래서 저를 딱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카메라 보듯이 좀 오, 김종일이 같다. 뚱뚱하고 배도 좀 나오시고 키도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김정일 장군님 장군처럼 배도 나오고 딱 키도 그 작고. 사이즈. 맞아. 그래서 뭐든지 멋있고 짱인 거 김종일한테 비교한단 말이야. 제 와이프가 저한테 반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게 좀 반해버렸지. 사실 저도 오한이 벙벙했는데 보니까 북한에는 이렇게 살찐 사람들이 별로 그렇죠, 맞아요. 예. 또 살이 좀 있으면 간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군님을 닮았다고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야기에 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았어요. 오. 아버지가 과학자였어요. 아. 네, 그래서 한 1년을 사귀어 보니까 정말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같이 신학을 하고 우리 이 교회를 같이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면 가겠다. 그래서 그분께서 네,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 하더라고. 콩깍지 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한국에 데려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데려올 방법이 없었어요. 내 아내지만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로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본 거죠. 예. 그런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내는 은혜로 한국에 비행기로 들어왔고요. 예. 저는 헛고생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몽골 루트, 동남아 루트, 밀항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 공부가 된 거네. 네, 그 미리 가서 탐사를 하게 된 거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전달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7명을 또 구출했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똑같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7명 구한 것까지 해서 저희가 1015명을 구출하게. 아유. 비욘드 유토피아를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비욘드 유토피아만 어려운 게 아니라 탈북민들을 구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밀림을 걷잖아요. 제가 24시간을 걸었는데 대부분 이제 저 그때 이제 12시간을 걷는데 탈북민들의 저는 2배를 걸어야 돼요. 항상 이제 2배의 탈북민보다의 2배의 그 길을 걸어야 되니까 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항상 기쁘고 보람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탈북민들을 입국시키면서 많은 기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탈출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엄마와 딸이 탈출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비용이 늘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원래는 이제 엄마 딸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제 비용이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항상 부모는 양보하더라고. 너 먼저 가라. 딸은 한국에 딱 도착해서 막 좋아갖고 엄마 그런데 중국에서 엄마가 체포돼가지고 북송되고 또 딸은 한국에 와서 기쁜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떨 때는 이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어떨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구하지 못한 일들이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께서 정말 탈북민들을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뭐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탈북민들을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10여 편을 찍고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탈북민들을 구출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이나 중국에서의 그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을 구출된 탈북민들이 유엔에 가서도 얘기하고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같은 민족, 우리 같은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 있는 저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어떤 북한을 바라보기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저 단지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싶어서 탈북을 하고 그들이 온갖 그 고생을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이 희망이라는 게 뭐 상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탈북민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탈북민들의 아픔을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품어주는 좀 우리나라가 좀 국민성이 좀 업그레이드돼서 같이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탈북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우리가 생각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탈북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서로 맞아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들어가고 또 구출하고 했을 때부터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거를 해왔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시작한 건 제가 이런 일을 안 하는 날이 좀 하루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동안 탈북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셨고 또 이번에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비욘드 유토피아를 만드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꼭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같은 민족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친척일 텐데 그들이 중국에 팔려가고 심지어는 성착취를 당하고 장기 밀매에 팔려가서 장기 척추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구출에 얼마 전에 온 청년은 팔려가를 위기에 저희들이 구출해 온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 너무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17살 때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엄마 아빠의 귀염도 받고 싶고 그랬는데 그 단지 먹고 사는 이유로 팔려가서 그런 생활을 한 고백하면서 저한테 많은 울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녀가 이런 고통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갈렙성교회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중국에는 5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저희 갈렙성교회에
한 300여 명이 연락이 와서 제발 저 목사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잔인한 게 300명 누구도 다 먼저 오고 싶고 다 살고 싶은데 저희들이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콕 집어서 저 사람만 살려올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갈렙선교회 기억해 주셔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무비를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영화 속 이야기를 저 조영구가 전해드리는 무비스토커. 오늘은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미국 국무부에서도 상영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바로 비욘드 유토피아의 주인공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탈북민들의 아픔을, 고통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받기를 바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